네, 안녕하십니까. 생활만물상입니다. 제가 원래 그 전공 파트가 그 법률과 생활법률 쪽에서 이제 이 컨텐츠를 유지를 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요즘 하도 그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떤 그 총선을 놔두고 정치적인 면이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면과 또 제가 좋아하는 역사적으로 조금 올리다 보니까는 이 법률적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요. 우리가 가장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부동산도 제가 했습니다만은 많이 듣는 질문 중에서 이 그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것들 또한 그렇고 세상 살다 보면은 채권 채무 관계가 가장 많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어설프게 조금 아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뭐 전문적으로 그쪽에 공부를 했고 또 실무도 오랫동안 했고 하기 때문에요. 제가 어떤 총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나씩 풀어가는 이제 과정을 받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실체법이라 해가지고 이제 민법이나 상법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민사적인 부분들은 이제 형성이 되고요. 이제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아주 나쁜 의미로만 우리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데 채권 추심이라고 합니다. 채권 추심. 추심이라는 용어는 정상적인 법률 용어고 정통 법률 용어입니다. 돈을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이나 재화나 어떤 용역을 뺏어올 수 있는 권리, 그걸 추심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돈 받아오는 게 추심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추심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민사집행법이라는 법률이 아주 그 단행법이고 거기에 의해서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민사집행규칙이 있고요. 이 두 개로서 이제 되고 나머지는 이제 어떤 대법원의 어떤 예규나 선례로서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채권은 추심, 채권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돈 빌려주고 아니면은 채권이라는 건 우리가 돈 빌려주는 걸로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통용이 됩니다만은 갑돌이가 갑순이한테 내 얼굴 초상 그려달라 라고 계약을 맺은 것도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은 채무자고 그 돈을 지불하고 내 얼굴을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좀 이제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떤 그 급부, 그걸 급부라고 하거든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어떤 행위를 하는 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책에서는 채권자라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어떤 행위를 해줘 라는 게 채권입니다. 근데 이게 그 채권을 실행하는 방법이 이제 추심 아니겠어요? 추심과 전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이면 경매, 부동산이면 경매를 통해서 내 돈 받아오는 게 추심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내가 근저당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이제 의무경매라 부르고, 근저당이 설정이 안 돼 있으면 내가 판결문을 얻어서 거기다 가압류해서 번합류를 전이시켜서 그거를 이제 경매로 넘기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추심이라고 굳이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빌려준 돈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 외에 내 채무자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럼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급여를 압류해서 돈을 받아올 수가 있고, 은행에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 통장에는 돈을 받아올 수 있고, 약간의 제한은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나중에 받을 보험금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가 있고, 이렇듯 그 사람이 향후에 받을 받을 재화나 용역,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압류를 하고 추심을 해오는 게 우리가 이제 채권 추심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 집에서 뭐 미안한 말입니다만 뭐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집에서 살고 있는 TV, 냉장고, 그림,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빨간 딱지를 붙여서 이제 집행관을 통해서 빨간 딱지를 붙여서 가져오는 걸 이제 우리가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그것도 유체동산에 대한 추심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추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도 옛날에 막 깡패들 동원해서 막 그런 의미로서만 이게 쓰이다 보니까 그렇지. 이건 정상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집행법원에 의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채권자가 채무의 만족을 얻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게 상당히 이게 원래는요, 이 민사집행법이 우리 법에서는 사실은 꽃입니다, 꽃.
민법도 알아야 되고요. 부동산 등기법도 알아야 되고요. 상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민사소송법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은 아주 깊이 있게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추심이라는 걸 어떤 넓게 해서 그 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추심 권한이고, 그거를 부동산이면은 경매, 어떤 급여나 은행권에 대한 예금이면은 채권에 대한 추심, 그 다음에 뭐 유치동산, TV, 냉장고, 자동차, 오토바이 이런 것들은 유체동산에 대한 추심. 아까 좀 말이 좀 꼬였네요. 채권에 대한 추심, 그 다음에 유체동산에 대한 추심,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제 얘기를 좀 들으시고 좀 정리를 좀 해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이 채권 추심에 대해서 제가 계속 올릴 거니까요. 이거를 계속 잘 들으시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 채권 가지고서 우리가 좀 당할 일이나 또 돈 떼일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만 알아도 돈 받을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생활법률 만물상이었습니다.